unfold. 여러분, 만약에 9명의 의사한테 국회의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정작 그 의사들보다 전부 다 오래 살았다면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현대의학의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한마디. 나는 그저 죽는 것을 잊었을 뿐이요. 이게 우리가 이제부터 탐구할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아니, 말기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남긴 말이라고는 정말 믿기지가 않지 않나요? 자, 이 놀라운 여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때는 1970년 스타마티스 모라이티스라는 분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아요. 미국 의사 9명이 전부 다 길어야 9개월 남았다고 선고를 내리죠. 그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대신에 마지막은 그냥 고향에서 보내겠다 결심하고 그리스 이카리아 섬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뭘 했냐고요? 그냥 어릴 적 친구들이랑 매일 와인 마시고 텃밭 가꾸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건강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무려 30년 이상을 더 살아서 98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자신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렸던 그 의사들, 전부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이 모라이티에스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특정 환경과 생활 방식이 우리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의 고향이었던 이카리아처럼 사람들이 유난히 길고 또 건강하게 사는 그런 특별한 지역들, 바로 블루존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근데 블루존, 이게 정확히 뭐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100세 넘는 어르신들이 유독 많고 중요한 건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늙어가는 분들이 많은 그런 동네를 말하는 겁니다. 이름이 왜 블루존이냐면요. 처음 이 지역들을 발견한 연구팀이 지도 위에다가 파란색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대요. 그래서 블루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재밌죠? 자, 공식적으로 인정된 블루존은 딱 5곳입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코스타리카 니코야, 그리고 진짜 의외의 장소가 하나 있어요.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입니다. 아니, 미국이요? 싶죠? 이렇게 사는 곳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데 신기하게도 이분들의 장수 비결에는 정말 놀라운 공통점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에 누군가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그냥 잘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블루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혹시 잘못된 데이터 위에 세워진 그냥 허상은 아닐까요? 자, 여기서 논쟁의 핵심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블루존 개념을 널리 알린 댄 뷰트너가 있죠. 이분은 이 지역의 특별한 생활 방식이 장수의 비결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사울 뉴먼 박사 같은 비판론자들이 있어요. 이분들 주장은 뭐냐? 이거 다 부정확한 기록, 심지어는 사기가 만들어낸 통계적 착시일 뿐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반박하는 거죠. 뉴먼 박사의 주장이 꽤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요. 자, 들어보세요. 첫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블루존으로 꼽힌 지역들, 대부분 가난했고 출생 기록 시스템이 그냥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둘째, 이상하게도 110세 이상 산다는 주장은 오히려 가난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기이한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바로 연금 사기 문제예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3만 명. 이게 뭐냐면요. 2010년에 일본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서류상으로는 살아계신 100세 이상 노인 중에 무려 23만 명이 실제로는 행방불명이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족들이 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사망신고를 안 한 거죠. 블루존 중 하나인 오키나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순 없었습니다. 충격적이죠? 물론 블루존 연구자들도 가만히 있진 않죠.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핵심은 110살 넘는 몇몇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90대까지 큰 병 없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 바로 건강 수명이란 말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오류가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이 지역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만성 질환을 예방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숫자 노름 같은 논란을 넘어서 진짜로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까? 이제 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 너머에 숨겨진 진짜 마법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키나와의 아주 유명한 습관 하라하치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배가 80%만 찼을 때 숟가락을 놓는다.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 몸속에서 대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 세포 안에서 오토파지라고 불리는 일종의 대청소 모드가 켜집니다. 음식이 조금 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세포가 이걸 신호로 알아듣는 거예요. 아, 지금이 대청소할 타이밍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세포 안에 쌓여있던 낡고 고장난 부품들, 온갖 찌꺼기들을 싹 분해해서 새로운 부품을 만드는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우리 세포를 젊게 만들고 노화를 늦추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자, 이번엔 정말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1960년대 미국 로제토라는 작은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 식습관이 썩 좋지 않았어요. 고지방 식사에 담배도 많이 피우고 비만율도 높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심장마비 사망률이 바로 옆 동네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끝에 밝혀낸 비밀, 그건 식단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끈끈한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납니다. 1970년대 이후 로제토 사람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서로를 과시하기 시작하고 이웃집 사이에 높은 담장을 치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갔어요. 그러자 그 마법 같았던 건강 효과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심장병 발병률이 순식간에 미국 평균 수준으로 치솟아버린 거죠. 이건 사회적 연결, 이 관계라는 게 우리 심장을 지키는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왜 굳이 직접 만나거나 목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기 아주 명확한 답을 보여주는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아이들한테 엄마랑 직접 통화를 시켰더니 유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쫙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자로만 대화했을 땐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디지털 소통이 결코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블루존의 지혜가 그냥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극심한 단절과 고립을 겪고 있는 바로 우리, 현대사회의 가장 절실한 처방전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독사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블루존 공동체의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는 우리 시대의 비극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사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하는 것, 사회적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현상인 거죠. 실제 통계를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50대와 60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일해야 할 나이에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공중보건학계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이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 외로움은 단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럼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블루존의 핵심 원칙, 그러니까 목적의식,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려는 아주 희망적인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함께 흙을 만지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치유 농업이라든지 경증 치매 환자분들이 직접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 기억다방 같은 곳들이 바로 그런 예죠. 특히 이 기억다방에 있는 규칙 하나가 정말 인상 깊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주문하신 것과 다르게 나와도 괜찮아요,입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뭘 의미할까요? 실수를 용납하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효율성 대신에 이런 포용성을 선택할 때 피로써 고립이 아닌 진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게 아닐까요? 결국 블루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장수의 비결이 어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인 셈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떻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함께 마주 앉을 수 있는 더 많은 식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